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65개, 하락 종목 51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668개, 하락 종목 813개로 형성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인의 순매수세 속에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 속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으나 비차익 순매수에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다소 좀 제한시켜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였고, 외인의 매수세가 더 이어졌다는 건 참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쵸? 외인의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보시면 다시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약하게나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건 좀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으나 최근 2거래일 연속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수급만 보시면은 어쨌거나 코스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뭐였죠?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외인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이슈인 만큼 현재 국내 증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라보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지더니 정말 큰 등하락 없이 끝난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들어 올려주고 지속적으로 좀 요동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보합권에서 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약세에서 보합권에서 약간 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약세에서 이러한 흐름이 아쉬움이 크죠. 아무래도 2500포인트, 25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2500포인트만 돌파해주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가지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2500포인트 돌파를 못해줬다는 것은 진짜 한편은 아쉬움이 너무 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좀 많이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코스피에서의 2500포인트 돌파 못했다, 이 점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나스닥 선물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좀 상승 마감해 준다면은 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고, 옵션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좀 다소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 옵션 만기일로 인한 조정이 나왔고,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다시금 강세가 나와줘서 2500포인트를 좀 한번 터치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이번 주, 내일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좀 증시가 약세가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증시에 약세가 많이 나오는 날이다 보니 좀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에도 좀 많이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떠한 점을 이슈로 봐야 되는지는, 일단은 금일 상승 종목, 어떠한 종목들이 이슈를 받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된 내용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구글 챗봇 홍보인사에서 틀리는 응답에 하루 새 시가총액이 무려 126조가 날라갔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아침부터 말씀드렸죠. 구글 챗봇 바드가 좀 실수로 답을 했다, 틀린 답을 말했다. 그와 같은 결과 속에 금일 국내 챗봇 관련주가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이어졌어요. 딥노이드를 포함한 밑에 투비소프트 이런 종목, 와이더 플래닛은 이거 챗봇 관련주긴 하지만 금일 이슈가 된 알리바바 관련 챗봇 관련주로 부각돼서 강세가 나와준 겁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역시 셀바스 AI죠. 셀바스 AI가 투자 경고 종목인데 금일 혼자 강세가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떻게 주가의 변동, 또 챗봇 관련주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준 만큼 충분히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 더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챗봇 관련주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 강세가 나와준 종목은 바로 죽지 않는다. 한 번 더 강세, 눌림이 나와준 다음에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만간 해제,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항공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에 한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항공 관련주들은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적당한 조정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걸 좀 권유드릴게요. 지금 당장 항공 관련주, 여행 관련주는 매수하시기에는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비싸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비싼 편이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 리튬 확보를 위해 남미 볼리비아로 집결을 하고 있다. 리튬 관련 이슈는 뭐 주목을 해볼 수는 있죠. 우리도 뭐 리튬 관련주 한동안 강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잖아요. STX,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미래나노텍, 금양 이러한 종목들 다 그동안 리튬 관련주 강세가 많이 나와줬던 종목들이고, 저 개인적으로 리튬 관련주 하나만 뽑아봐라 하면은 저는 이 금양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리튬 관련주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다. 다른 리튬 관련주는 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좀 많이 그래요. 자,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 이지케어텍에 99억 투자, 2대 주주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장중 이지케어텍이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크게 의미는 없고,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젠백스 링크가 그 경영권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 보이시나요? 자, 이 비트코인이죠. 무슨 1분 만에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바로 지금 하락세 나오고 다시 올리고 다시 나오고, 지금 이게 불과 5분이에요. 5분. 거의 한 5분 만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그리고 좀 지속적인 약세가 좀 나와줬는데, 이런 경영권 분쟁이 최근 좀 많아요.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단순 경영권 분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내 주식이 맞냐, 네 주식이 맞냐, 서로 지분 싸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영권 분쟁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주식을 서로 사들이겠지, 이런 기대감 속에 상승세가 나와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와주면은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제 CCTV 모두 철거했다. 안보 우려에 결단한 호주. CCTV 관련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핀텔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뽑힐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코맥스,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CCTV 관련주로 부각을 많이 받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CCTV 관련주는 정말 이렇게 시장 내에서 부각받기 어려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오늘 좀 중요시해야 될 거는 확실히 챗봇 관련주가 좀 약세가 나왔다.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줬던 챗봇 관련주의 약세,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종목 추천을 안 드렸죠. 종목 추천을 안 드린 이유가 챗봇 관련주가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챗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어디로 갈지 봐야 돼요. 다시 챗봇 관련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챗봇 관련주가 일시적인 약세가 나온 걸 수도 있고, 챗봇 관련주에서 다른 관련주로, 다른 특징 테마로 순환매가 형성돼서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마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챗봇 관련주 오늘 약세 이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내일은 또 연준 인사의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 인사 발표가 있다 보니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아마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오늘도 이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나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연준 인사는 대표적으로 블라드랑
브레이너드 이 두 사람만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뭐 파워 르정은 당연히 보는 거고 이 두 사람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이유 아시죠? 가장 매파적인 인물과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증시 흐름 옵션 만기라 걱정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좀 무난하게 끝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